눈 안에서 뭐 염증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그런 어떤 해부학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한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삼성 미라클안과 조윤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 이후에 빛번짐을 느낀다는 글들이 많고 내피세포 관련해서도 걱정하시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렌즈 삽입술 발품을 팔 때 환자분들이 검한 기록과 원내 분위기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렌즈 삽입술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만큼 수술하는 원장님의 수술 실력을 봐야 됩니다. 렌즈 삽입술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왜 사람들이 렌즈 삽입술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실제 환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후기 차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술할 때 도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수를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쪽 눈은 근시 3.5디옵터에 난시가 4.5디옵터예요. 합도수가 8디옵터 정도인데 왜 렌즈 삽입술로 진행을 했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이 환자분의 각막 지형도 결과를 보시면 각막의 가운데 부분 각막의 굴절값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각막의 이제 가장 얇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원추각막 환자였습니다. 원추각막 환자에서도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로 근시가 3.75디옵터, 난시가 4.25디옵터, 그래서 합도수가 8디옵터 정도의 눈이었는데 각막 지형도 검사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각막 굴절값이 높고 얇은 부분이 밑으로 돌출되어 있는 원추각막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안 다 렌즈 삽입술로 그리고 토릭으로 시력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렌즈 삽입술 진행할 때 눈에 점탑 물질을 채워놓은 후에 미리 장착해 놓은 렌즈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매니플레이터로 손모체 고랑 사이로 지금 끼워 놓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넣고 뒷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각도를 맞춰주는데 지금 눈이 사실 움직이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 각도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도를 표시하는 기기를 가지고선 시력 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조금씩 수술 시에 움직이더라도 다 따라잡으면서 난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분의 180도 축, 수평축이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난시 교정되는 각도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렌즈에 표시되어 있는 축을 이 방향에 맞춰서 지금 난시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가 지금 축을 다 맞춘 후에는 눈 안에 있는 점탑 물질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술 전 시력을 보시면 수술 전에 오른쪽 눈은 원추각막 때문에 양쪽 다 1.0까지 교정이 안 되는 상태였고 오른쪽은 최대 교정 시력 0.5, 왼쪽 눈은 최대 교정 시력 0.8 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수술 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양안시로 1.0 나안 시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지난 후에도 양안, 나안 시력 1.0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미 근시 도수 자체가 9디옵터, 10디옵터가 넘어가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 대상군이었고요. 근시 도수만 높은 게 아니라 난시가 양쪽 다 4디옵터가 넘어가는 고도 난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이제 양쪽 다 각막 하부에서 눈썹이 각막을 많이 찌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난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도 난시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초고도 근시, 초고도 난시인 환자분들도 교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검기로 지금 살짝 벌려놓은 상태라서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밑에 쪽에 있는 눈썹이 각막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막에 이제 흉터가 생기면서 난시가 잡혔던 분이고 수술 방법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들 점탑 물질을 채우고 장착했던 렌즈를 삽입을 하고 그리고 렌즈의 각도를 맞춰주면 끝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환자분의 수평축과 저희가 목표하는 렌즈 축이 180도니까 0도 축이라서 이렇게 지금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렌즈를 넣고 이 다리들을 손모체 고랑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축을 맞춰준 후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퍼펙트하게 결과가 나온 환자분인데 9디옵터 그리고 10디옵터 넘었던 근시가 원데이 때 0으로 나오죠. 4디옵터가 넘었던 고도 난시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의 난시가 조금 첫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 교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도 교정 시력 근시와 난시가 심했기 때문에 0.9 정도, 0.9, 0.9 이렇게 나왔는데 수술 후 원데이에 양안시로 1.0 그리고 일주일째 오셨을 때 1.2까지 시력이 교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작년에 타병원에서 렌즈 삽입술 수술을 받으셨고 한쪽 눈이 계속 렌즈가 돌아가면서 난시가 재발하는 부분 때문에 그 병원에서 몇 번 재수술을 받으셨는데 약간 병원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저희 병원을 일부러 찾아서 오셨던 환자분이세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환자분이 이제 문제를 호소하셨던 거는 왼쪽 눈이었어요. 왼쪽 눈이 난시가 수술 전에 3디옵터 정도의 난시가 있던 눈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왔을 때 검사를 한 값을 보면 2.75디옵터의 난시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렌즈가 많이 돌아간 거고. 왼쪽 눈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도 확인을 해봤더니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1.5디옵터 정도의 난시가 보이는 걸로 봐서 렌즈 축이 오른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의를 많이 한 끝에 그 환자분이 사실 그 병원에서 어떤 렌즈를 사용했는지도 듣지 못하셨고 병원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도 않았고 차트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서 그냥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다고 렌즈를 제거하기 원하셨던 분이셔서 상담을 진행한 끝에 렌즈 제거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신 지 1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이드에 절개창을 다시 뚫고 이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렌즈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매니플레이터를 넣어서 한쪽을 지지하고 있는 이 다리를 밑에서 꺼내서 큰 절개창 쪽으로 렌즈의 다리를 나오게 해서 그걸 잡아 빼면 수술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환자분은 양쪽 다 렌즈 제거술을 진행을 했고 회복되는 상황을 봐서 새롭게 저희가 렌즈 사이즈를 재고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이측에서 눈의 양 이측에서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측 방향으로 저희가 렌즈를 삽입을 해요. 이게 거의 기본적인 수술 방법인데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서 위쪽에서 수직으로 렌즈를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직 방향이 안구 안에서 조금 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구가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공간이 좁은 분들한테서는 위쪽에서 렌즈를 넣어서 그렇게 고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난시가 토릭 렌즈를 사용할 정도의 난시가 아닌 경우 저희가 이제 토릭 렌즈는 보통 1디옵터에서 1.25디옵터 이상인 환자분들을 토릭 렌즈로 교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좀 적은 난시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위쪽에다 절개창을 내므로 인해서 그걸로 직난시를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릭이 아닌 일반 렌즈를 넣으면서 위쪽으로 절개창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난시가 같이 교정이 돼서 그런 환자분들에서도 수직 방향으로 렌즈를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 할 때 렌즈를 가로로 넣느냐 세로로 넣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춰서 가로가 환자분의 시력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세로가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눈 상태를 보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인체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질로서 눈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눈 안에서 뭐 염증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그런 어떤 해부학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한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하면서 내피세포가 너무 급속하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눈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굉장히 쉽게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조금 일찍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이 노안이라든지 아니면 백내장이 생긴 부분을 교정을 하고 싶어서 보통 이제 50대 중반 정도에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렌즈 삽입술을 했던 ICL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시력을 그때 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